네, 어서 오십시오. 취업엔 2부가 활짝 열렸습니다. 네, 수요일 2부 시간에는요, 한국경제신문 캠퍼스 자벤조이 기자들의 유쾌한 취재기 자벤조이 스페셜로 꾸며집니다. 네. 자, 오늘은 김보람, 박혜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박혜인 기자는 정말 오랜만에 오늘 뵙는데 이렇게 네. 옷도 아주 예쁘게 선보러 가세요. 되게 예쁘신데. 예. 네. 근데 좀 놀러 다니려고 하니까 비가 오더니 벚꽃이 다 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실내에서 놀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이렇게 잘 놀다 오셔가지고 활짝 피셨어요. 예, 꽃구경 좀 다녀보셨어요? 실내에서 김보람 놀고 기자는요? 네, 좀 많이 다녔습니다. 아, 그래요. 남자친구 있으신가 봐요? 네. 네. 좀 생기셨나 봐. 그래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취업준비생들은 일할 곳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또 기업에서는 인재가 없다고 말하는 게 요즘 취업시장의 현실입니다. 이건 일부 대기업에만 취업준비생들이 몰려드는 대기업 집중 현상 때문인데요. 네. 보통은 중소기업이 안정된 일자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이런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의 근간이죠. 괜찮은 일자리도 수두룩합니다. 알려지지가 않았을 뿐이죠. 네, 네.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또 한쪽에서는 취업이 안 된다고 슬퍼하고 있으니 정말 미스매치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자, 이 대기업 집중 현상 언제쯤 없어질 수 있을까요? 뭐 네. 그거를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좋은 중소기업을 하나 골라서 잘 소개해드리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코너가 연봉이나 복리후생, 또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대기업 못지않은 중소기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검증을 받은 기업들이고요. 오늘은 그중에서 두 곳만 골라서 함께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 네. 대기업 못지않은 네. 중소기업 두 곳을 또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업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기업을 먼저 키워드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친환경 플랜트 설비 선두 기업 네. SAC인가요? 아, 네. 네. 일단은 다 모르겠어요. 플랜트 설비도 모르겠고요. 예. 이 회사 이름인 거죠, SAC가요?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SAC라고 읽으시면 돼요. SAC. 네. 예. 그래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SAC는 공업로 관련 설비의 설계와 생산 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강소기업입니다. 공업로는 쉽게 말해서 열을 가해서 금속의 성질을 변형시키는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전기로나 용광로 같은 설비가 다 여기에 속해 있고요. 네. 단순히 열을 가해서 금속을 녹이는 것뿐만 아니라 연료가 들어가는 프로세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설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SAC의 힘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뭐 포스코 같은 그런 네. 곳에서 용광로 같은 거 많이 쓰는데 그런 게 다 이런 아까 뭐라고 했죠? 공업로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SAC의 강점이라고 하면 어떤 점들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SAC는 철강 플랜트나 공업로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 중에서도 거의 최고의 기술력 그리고 최고의 맨파워를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회사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요. 임원급 이상의 엔지니어들은 설비 설계나 제작 면에서 최고의 강사진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뭐 기술 연구나 교육 같은 것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 같은 것도 잘 갖춰져 있겠네요. 네, 얼마 전에 사옥을 신축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예. 이 업무 특성상 워낙 설계 작업이 많고 또 산업단지 주변에는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옥을 설계할 당시부터 이런 내용들을 고려를 했다고 해요. 일단은 건물의 각 층마다 바가 있고요. 와. 설계부서가 많은 3층에는 안마 의자까지 들여놓았다고 합니다. 네. 또 당구대, PC방, 헬스장, 노래방, 스크린 골프 연습장, 와, 네. 옥상에는 5개 공원까지 둬서요. 아주 펀한 직장 생활을 위한 배려를 했다고 하고요. 펀이죠, 펀. 펀. 네. 네. 뻔한 직장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야구나 산악회처럼 사내 동아리 활동도 회사에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1년에 한 번씩은 전 직원에게 보약하고 정장 선물을 준다고 와. 하는데요. 굉장히 멋지네요. 독특하면서도 재밌는 복지 혜택입니다. 네. 이야, 가보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요. 복지 수준이 정말 뭐 대기업 못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연봉도 그 업계에서 또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까 네. 아마 이거 들으면서 야, 나 그쪽 가봐야겠다. 나 지원해야겠다.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자, SAC 채용 일정도 또 궁금하거든요. 언제쯤 일정이 있습니까? 네.
SAC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채용을 하고요. 수시로 채용을 또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사세가 확장되고 있어서 신입사원 채용 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내를 들어보면 지난해는 15명에 이어서 올 초에는 23명을 새로 뽑았다고 하니까요.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기업에 혹시 입사한 또 혹시 신입사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입사 전략 그리고 입사하고 난 후에 어떻다고 또 혹시 얘기 들어보신 거 있나요? 네, 신입사원분 A씨의 사례를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요. 일단은 기계공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전공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다양한 업무를 배울 수 있다는 메리트에 끌렸기 때문에 SAC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입사 전형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고 물어봤더니 면접이 제일 기억에 남았다고 해요. 네. 네, 일단은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개선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던 점이 주요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어 스펙이 좀 부족했는데 네. 앞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솔직히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도 당당하고 예의를 지키면서 대답을 했던 것이 입사로 이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A씨가 이제 입사 전에 걱정을 했던 거는 좀 근로 분위기가 좀 보수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입사하고 난 후에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직급을 막론하고 관계없이 서로 존칭을 쓰면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문화를 봤다고 합니다. 그만큼 네. 그 상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고 또 복지 혜택도 대기업 못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서로 존중을 이렇게. 상원님 식사하셨어요? 네. 상원님 근무하시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했나 봐요. 아, 이렇게, 예. 이렇게 했나봐요. 예. 네. 그 중소기업 하면 참 그 보수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는 이런 문화가 참 저는 부럽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혹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우리 김보람 기자는 혹시 이렇게 중소기업에 이렇게 원서 내본 적이 있나요? 네, 그럼요. 네. 사실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도 어떻게 보면 규모는 중소기업이거든요. 저희 네. 매거진이 그렇게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근데 저도 A씨 신입사원 얘기에 거의 공감을 하고요. 이게 기업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구성원이 어떠냐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박혜인 기자는 특히 아직 학생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렇습니다. 정말 더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이런 중소기업 입사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확실히 그 중소기업이 좀 덜 대중적이다 보니까 잘 알고 있진 않았었는데 캠퍼스 자벤조에서 일을 하면서 좀 장래성 있고 재무구조도 튼실한 기업들을 많이 보면서 생각이 바뀌는 중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른 쪽으로 가시려고. 네. 예, 알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신데 어떻게 네. 이렇게 말도 잘하시고 그러니까요. 자기 참 생각이- 똑부러져요. 네. 네. 자, 저희가 중소기업 되게 강한 그런 중소기업 두 군데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두 번째 그럼 기업 살펴볼까요? 네.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 먼저 쏙쏙 키워드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검사 기술 장비의 명가 네. 마이크로 인스펙션이라고 인스펙션. 떴습니다. 네. 예, 마이크로 인스펙션이 회사 이름인가요? 네, 뭐 영화 제목 같기도 해요. 네네. 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 인스펙션은 검사 기술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PDP나 LCD 등의 불량 상태를 체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회사에서 LCD 판넬이 검사 장비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그 기계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측정해 준다고 합니다. 네. 또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 테크인, LG전자, 또 LG 디스플레이 등이 주요 고객층이고요. 2000년도에 설립한 이후로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으면서 지난해에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무려 2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직원의 70% 이상이 엔지니어라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70% 이상이 엔지니어. 정말 뭐 기술력을 우뚝 선 기업이 아닐 수가 없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자, 마이크로 인스펙션의 강점이라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마이크로 인스펙션 역시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기업 문화가 돋보였습니다.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자녀 한 명을 둔 직원에게는 연간 240만 원을, 그리고 2명을 두면 연간 360만 원을, 3명을 두면 연간 720만 원을 연봉과는 별도로 지급을 하는 자녀 수당 제도가 있다고 해요. 네. 네네. 근데 이 제도가 독특한 게요. 회식 자리에서 사원들이 얘기한 거를 그 다음 날에 즉시 제도로 만든 오, 사례라고 하거든요. 네. 또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여성 직원들은요. 탄력근무제를 신청해서 오후 5시면 퇴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루 9시간 근무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부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칼퇴근을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정말 괜찮은데요? 자유로운 분위기. 네. 대기업도 못지않은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 상원 씨도 만약에 이런 혜택을 준다면 좀 더 계속 굉장히. 아기를 만드실 생각입니다. 그건 또 그렇게요?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애가 있으면 굉장히 이런 회사가 맞아요. 매력적일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탄력 근무제 같은 것들 되게 좋은 제도인데 회사에서 막상 잘 도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요. 정말 직원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이런 제도에서도 좀 엿보여집니다. 네, 예. 부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회사에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직원들에게 물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꼽은 것이 기술력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미 만들어 놓은 기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만드는 기기는 국내 유일의 검사 장비로 또 그 한 대에 10억 원에 가까이 와. 가격이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타 경쟁차를 이기기 위해서는 또 기술 교육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보상 같은 게 있겠죠? 네, 뭐 보상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우선 기술력이 최대 강점이기 때문에 기술력 증대를 위한 직원 교육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매주 2번의 전 직원이 참여하는 교육 시간이 있고 또 외부 연수 프로그램에도 여러 차례 다녀온다고 하고요. 월요일 아침마다 전 직원은 한 주 동안 공부하고 있는 내용과 적용한 기술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또 마이크로 인스펙션에서 승진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작성한 논문을 발표해야만 승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바쁜 나중에 또 논문도 준비해야 되는데 네. 그럼 뭐 논문을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게 보상을 하는 제도가 특허 실시 보상 지급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개인이 특허를 출원해서 상품화시키면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가까운 보상금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특허 신청에 나서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특허로만 3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직원도 있다고 하네요. 네. 네, 또 특허 보상 외에도 연말에 지급하는 성과급도 대기업 못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10억 원의 성과급을 50여 명의 직원이 나눠 가졌다고 하는데요. 네. 연봉보다 성과급이 더 많은 직원도 있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 그렇군요. 마이크로 인스펙션의 연봉 시스템이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 이거를 모토로 하고 있어서요. 예. 신입사원 연봉은 사실 2,5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요. 해마다 5% 이상씩 연봉이 꾸준히 상승을 하는 추세고 또 지난해에는 직원 평균 연봉이 6천만 원에 달했다고 하네요. 평균 이야. 연봉 6천만 원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진짜 평균 연봉 6천만 원. 솔깃해지는데요? 귀가 좀 솔깃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야, 아마 연봉 때문에 또 이렇게 호기심 갖고 많이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엔지니어 분들 갑자기 관심이 확 쏠리실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이 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뭐 조건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이공계 관련 전공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연구개발이 기본 2, 3년 정도의 긴 시간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끈기 있는 인재를 선호하고 있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호기심도 필수 요건입니다. 또 학교나 영어 점수 등의 스펙은 그다지 따지지 않지만 고졸부터 석사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인재들을 채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도 이곳에 입사한 그 신입사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입사하신 신입사원은 서울 시내에서 유명한 대학, 누구나 말하면 다 알만한 대학인데요. 네. 그 대학에서 학부 석사까지 졸업을 하신 분입니다. 친구들이 대부분 대기업에 알만한 대학인데 서울대네요. 예, 아, 예, 나오네요. 예, 예.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요. 알만하네요. 훌륭하신 분. 예, 예. 친구들이 대부분 대기업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왜 굳이 중소기업을 택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신입사원분의 경우에는 면접을 치르면서 여기에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도 대기업에서 면접을 치러봤는데 보통은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를 묻는 데서 그치는데 이 마이크로 인스펙션의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석사 때 진행한 프로젝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네. 연구 과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질문을 하셔서 당혹스러울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경영진이 기술에 대한 통찰력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엔지니어의 꿈을 키울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또 마이크로 인스펙션에서는 신입사원에게 멘토를 지정해줘서 사회생활 적응을 돕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멘토의 활동이 인사 고과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멘토-멘티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도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강소 기업 맞네요. 그래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강하고 소중한 기업.
강소기업. 괜찮은데요? 예. 네. 자, 오늘은 대기업 못지않게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두 곳을 살펴봤습니다.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질문 잠깐 좀 풀어보겠습니다. 카카오톡 함께 보시죠. 자, 중소기업과 대기업 채용 시스템이 다르지 않나요? 네. 라고 어때요? 보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들어가고 싶다면 채용 시스템이 대기업과는 다르다는 점에 좀 주목하셔야 합니다. 주로 서류와 면접 전형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때문에요. 면접에 역량을 좀 집중하셔야 하고요. 네. 이 몇몇 대기업에서 치르는 뭐 직무 적성 검사 혹은 집단 토론 면접 같은 거는 조금 지천으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박혜인 기자가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연봉이 적긴 하지만 우량한 회사가 많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전문가로 빨리 성장하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중소기업을 찾아서 자신의 꿈을 펼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캠퍼스 자벤조이의 김보람, 박혜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